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이제 3x3 매트릭스까지는 역행렬 구하는 공식을 보통 선형대 수학 시간 들어가면 배우거든요. 그러나 4x4짜리 그리고 5x5짜리를 손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되게 싫어지실 거예요. 그리고 한 7x7 정도 가면 아마도 여러분이 학교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한 9시쯤에 가시겠죠. 그러면 한 점심 먹기 전까지는 역행렬만 구하고 있을 정도의 어떤 연산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7x7 정도만 돼도 구하기가 불가능한, 계산도 하기 싫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연산이 이제 7x7 정도는 된다. 하지만 R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솔브 함수를 사용을 하면 그냥 쉽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옛날에 비교하면 너무나 편리한 세상에서 저희가 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이상 큰 그 행렬에 대해서는 그냥 솔브 함수 사용해서 그냥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형 대수학에서 결국엔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건 뭐냐? 식을 전개를 할 때 어떤 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행렬의 성질 그리고 행렬식의 성질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행렬이 곱셈의 항등원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곱셈의 항등원 아니죠. 곱셈 행렬 곱의 항등원은 항등 행렬 i가 되는 거고 곱셈의 역원이 되겠죠. 그죠?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그 뒤에다가 인버스를 곱하거나 아니면 앞에다가 인버스를 곱하면 그 행렬 곱의 항등원인 i, 항등 행렬이 나오게끔 만드는 거니까 이 역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 곱의 역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뒤에다 곱하나 앞에다 곱하나 둘 다 워킹한다,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행렬의 역행렬은 유일하다.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그 역행렬은 이제 하나 딱 행렬로 고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치 행렬의 역행렬이 어떻게 또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지 요거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수식을 전개할 때 이 테크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치 행렬의 역행렬은 원래 행렬의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전치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A라고 하는 행렬을 이미 정해놨으니까 A라고 하는 행렬의 전치 행렬을 구한 다음에 그것의 역행렬을 구한 값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값과 원래 A라고 하는 행렬의 역행렬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것의 전치 행렬을 구해놨더니 그 값이 똑같더라. 위에서 본 거가 이 식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성질은 뭐냐면 곱이 있을 때, 행렬 곱이 있을 때 그것의 역행렬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것도 역시나 수식을 전개할 때 많이 나오는 성질이죠. 두 개의 행렬 곱 A랑 B가 있을 때 그 곱한 것의 역행렬은 각각 역행렬을 곱한 다음에 곱하는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B의 역행렬 곱하기 A의 역행렬을 곱해야지만 나와요. 이게 만약에 A의 역행렬이 먼저 나오고 B의 역행렬 뒤에다가 곱해버리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뒤바뀌는 걸 조심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A, B, C가 곱해진 경우에 역행렬은 B, C, A 순으로 역행렬을 곱해줘야지 같아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R로 한번 가볼게요. 자, A랑 B가 곱해진 거 A, B 곱한 곱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의 역행렬은 다음과 같다. 근데 이 solve B, B의 역행렬 먼저 구해서 그죠? 곱하고 뒤에다가 A의 역행렬을 이렇게 곱해주면은 요 위의 행렬 그 다음에 요 밑에 행렬이 값이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확인차. 만약에 A의 역행렬이 먼저 나오고 B의 역행렬이 나중에 나왔다 라고 하면 요 두 가지의 결과가 같지 않죠. 그래서 곱해지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이 행렬식이 0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x2, 3x3에서 저희가 봤듯이 앞에 이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을 곱해서 역수 형태로 취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적어도 행렬식이 0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행렬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이제 행렬식의 성질에 대해서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 행렬의 행렬식은 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는 써놨지만 사실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행렬이 이렇게 대각 원소에만 숫자가 들어있는 경우 있죠. 이런 거를 저희가 뭐라고 불렀나요? 대각 행렬이라고 했습니다. 대각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이 대각 행렬의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구하게 되면 각 대각 행렬 원소를 그냥 곱해주면 된다. 오케이? 근데 항등 행렬은 대각 행렬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두 다 1로 구성이 되어 있죠. 1, 1, 1, 1 이렇게 써져 있는 게
단위 행렬이니까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돼서 결국엔 1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각 행렬의 행렬식이 대각 원소의 곱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면서 항등 행렬이 행렬식이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 행렬의 행렬식은 뭐냐면 A의 그 전치 행렬을 구한 다음에 행렬식을 구하는 게 사실 트랜스포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렬식은 행렬의 전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치를 해서 행렬식을 구하나 전치를 하지 않고 행렬식을 구하나 값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A 행렬의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를 구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니까 제가 잘못 써놨더라고요. 그죠? 이 t는 없어야 되는 거죠. 행렬 A의 행렬식이 원래 마이너스 18인데 그거를 전치를 한 다음에 행렬식을 구해도 행렬식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교재에다가 업데이트를 해놓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스칼라 곱을 했을 때 행렬식이 어떻게 달라지나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렬에 특정 상수 K가 곱해져 있는 구조를 저희가 봤을 때 그것의 행렬식은 어떻게 이제 변형시킬 수 있냐? 이 K라고 하는 것을 밖으로 꺼내오고 싶으면 이 A라고 하는 행렬의 사이즈 n by n짜리 행렬이다 라고 하면 그 사이즈 그 가로 혹은 세로 열 수만큼 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K의 n승으로 빼내올 수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원래 행렬의 디터미넌트 행렬식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는 행렬에 지금 2가 곱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아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고 하는 행렬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에다가 제가 2라고 하는 거를 상수를 곱했으니까 각 원소에 2가 이제 곱해진 상태겠죠. 이것의 디터미넌트는 마이너스 144가 나옵니다. 그런데 2라고 곱해져 있는 이 상수를 밖으로 꺼내려면 이게 지금 3x3 매트릭스니까 2의 3승으로 꺼내오고 그 다음에 원래 행렬의 행렬식을 곱해줘야지 같아진다 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행렬의 곱의 행렬식입니다. A와 B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 디터미넌트를 구한 거는 각각의 디터미넌트 곱한 것에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앞에서 역행렬 같은 경우에는 곱해지는 순서가 바뀌었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A, B의 행렬식은 각각 A의 행렬식 곱하기 B의 행렬식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것도 요 코드를 사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역행렬의 행렬식은 다음과 같은 그 공식이 이제 성립을 합니다. 첫 번째, A의 역행렬의 행렬식을 구하는 것은 원래 행렬의 행렬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역수를 취해 준 것과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되는지 보기 위해서 A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역행렬을 구한 다음에 디터미넌트를 구한 거죠. 그래서 이 왼쪽을 지금 이렇게 구했는데 그 값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원래 행렬의 디터미넌트 행렬식을 구하고 그것의 역수를 취해 주니까 같은 값이 나왔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이 앞에 이 행렬식 공식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식과 선형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냥 써놨는데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 행렬식이 0이 아닌 경우에 즉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겠죠.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A의 행벡터들과 열벡터들이 선형 독립인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반대로 행렬식이 0인 경우에는 행벡터들과 열벡터들이 선형 종속임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성질이에요. 근데 이 선형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음 시간에 라이브에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없이 저 혼자 주저리 떠들었는데 저는 역시나 라이브가 좋네요. 여러분은 저 혼자 떠드는 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과 같이 제가 질문하면서 수업하는 게 너무 좋아서 앞으로는 계속 라이브 할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바이바이.